자, 월요일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9천 원의 비중 50%입니다. 셀트리온과 주가가 엇갈리는 월요일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반등 포인트라든가 흐름은 나와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갭을 떴기 때문에 뭐 흐름은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매수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방송을 찬찬히 돌려보세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셀트리온 삼형제 좀 사라. 다 간다, 날아간다, 계속 간다, 실적 좋은 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의 매수 관점 안에서는 아래쪽이 매수지 여기는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굿바이 잘 보시면 우리 멘토님의 그런 심중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 종목도 간간히 나오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삼화전기 넘어가겠습니다. 19,25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고요. 2만 원 선 밑에서 갇혀있는 좀 답답한 흐름 나오는데 뚫어내주면서 또 수익 구간까지 반전될 수 있을까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올라올 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요. 근데 제가 그거 들을 때 밑으로 빠질 때 손절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빠질 때 제발 손절하세요. 빠질 때 손절하세요. 빠질 때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될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단타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난다.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대응 안 하셨죠? 단타에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단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 매매 관점은 최근에 샀든 올해 사셨든 상관없습니다. 올해 들고 가셨든 간에 결국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손절이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 더 늦기 전에 손절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은 제닉 1,100원에 비중 30%.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버티신 것 같아요. 본전 찾는 희망 꿈꿀 수 있을까요? 본전 찾는 희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는 게 뭐 일단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중국 관련주 움직일 때 한 번 시세를 내버리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시세 나오긴 조금은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적자죠. 4년 연속 적자를 맞아버리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 한번 해볼 때 지금 이 종목이 과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글쎄요. 차라리 화장품주를 사시겠다고 한다면 제닉보다 좀 더 안전한 또는 대형주 위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하시고 본전을 찾기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리 종목까지 들어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탈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저는 좀 손실 나더라도 6,000원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 6,000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7,19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 토끼 귀처럼 뾰족뾰족 올라왔습니다. 토끼 귀 끝에서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손실 중이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뭐 토끼 귀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 패턴은 이제 쌍봉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특히나 거래량도 지금 두 번째 거래량이 좀 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앞전 그 고가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건 5,8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락으로 쌍봉을 만들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그래도 횡보를 하면서 추가 상승 한번 계단식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800원짜리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저기서 손절 또는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단타 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5,800원이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800원을 지지 라인이자 손절 라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DGC고요. 16,200원의 비중 90%. 야, 이거 비중 90%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박을 꿈꾸며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 인생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뭐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나기 때문에 투자 방법 자체가 이렇게 뭐 아니면 도라고 했을 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분명 위험한 투자 방법인 건 맞아요. 그래서 비중을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늘리는 것이 마치 올라갈 때 이렇게 위쪽에 있는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대박 아니면 쪽박이니까 쪽박을 만약에 나오게 된다 했을 때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5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고 그 이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만약 11,000원, 1,800원 이 자리가 또 무너지게 되면은 한 번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쪽박, 그러니까 손실을 내가 감수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1,800원 무너질 때는 손실 감수하고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매매하기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9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절반 이상도 한번 정리가 오히려 더 필요한 대응 시점이 아닐까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더존비전과 아난티 둘 중에 신규 매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하나는 언택트 관련 종목, 하나는 남북경협주. 이럴 땐 뭘 선택을 할까요? 둘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남 땅을 사는 것보단 강남처럼 될 땅을 사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이미 핫한 종목을 사시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남북경협주 저는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아난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난티는 뭐 예전부터 진 로저스 투자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은 진짜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에 너무 엮여가지고 아난티도 급등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거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때도 탄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남북경협주란다면 철도 관련 테마를 지켜보자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난티를 할 거면 그래도 철도 관련주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힌트도 주셨고요. 플레이 위드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13,000원의 비중 10%, 가시 사신 가격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트 모양이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 모양 별로 이쁘지 않고요. 일단 지금 당장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었던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을 때 비중 조절이 잘 되어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 시세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테마도 게임 관련주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테마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테마주는 잡았을 때 테마 시세가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겁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애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개념을 잡아놓고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종목도 지금 뭐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왕이라면 사시겠다 한다면은 10,000원까지 조금 밀리는 걸 보고 사시는 게 어떨까? 10,000원 이하로 내려가 준다면은 그때가 조금 기회가 된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저기가 기회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추가 매수를 해서 뒤에 나온 뒷심 발휘할 때 그때 매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실 거면 10,000원 아래에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3,056원의 비중 27%. 내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리긴 한데 용 써서 3,000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는 2,210원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자리 2,100원대를 손절자리, 2,080원대를 손절자리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차트는 밑자 본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왔을 때 버티고 있다. 그러면 뒤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확률도 따진다면 한 60에서 7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10번 중에 3, 4번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밀릴 때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밀렸을 때 엄청 밑에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손절 좀 하세요. 2,080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면서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만 내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2,180원을 손전자리로 잡고 좀 짧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녹십자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암제로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혈장 치료제로 제2의 대박을 꿈꾸고 있잖아요. 사시기 전에 연락 주셨는데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회사가 완전히 흑자, 적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적자가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봤을 땐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 종목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긴 했으나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시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뒤에 뒷심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종목이 지금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이렇게 차트상으로 내려와 있을 때 연락을 주신 거는 굉장히 차트를 잘 보시고 계셔서 저랑 관점이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심이 남았다라고 봤을 때 시간을 줘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뒷심이 없이 좀 오래 걸릴 기업이라고 봤을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거리 투자라고 봤을 때 지금은 4만 1,000원대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하시고 아래쪽 35,000원짜리에서 2차 매수 진행하신다고 보고 조금 중장기 스윙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서 비중 조절 잘해서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가능, 시간은 넉넉히 주세요.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위닉스 둘 중에 신규 매수 고민하는데 굿바이 첫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 체크해 보시고요. 위닉스 한번 집중해서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더위 관련주로 위닉스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더위 관련주 계절 테마 별로 안 좋아해요. 애초에 그런 테마를 잡아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테마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조금 미리 잡는 거 아니고선 재미가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닉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부 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강원랜드, 삼진 L&D, 현대건설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에 못 해드려서 어떡하죠?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늦지 않게 접수해 주시고요. 굿바이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